你想偷渡吗? 처시 와서你赶紧出来! 자꾸 욕하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잡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몸에서 분리했어요. 튜브를 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질질질 끌어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철조망에 딱 부딪혔는데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모든 짐들은 먼저 철조망 너머로 다 던졌어요. 그리고 옷을 한 여러 개 그래서 던져서 버리고 튜브 고무 바지도 벗어서 던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탁 이게 쇠사슬이 진짜 이게 그래서요. 네, 막 찾다가 철조망이라는 게 땅이 평평하면 절대로 틈이 없는데 굴곡진 데가 있잖아요. 도랑이 있고. 네네. 그럴 때는 그 도랑까지는 못 맞춰요. 네. 살짝 내려간 데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철조망 하나 잡아 당겨가지고 위에다 떼는데 이게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잘 걸려요. 철조망 하나 정도 위에다 걸고 그걸 다시 잡아 당겨가지고 위에다 해서 2개 정도 걸면요, 요 정도 차이가 나와요. 그때 눈이 좀 왔어요. 막 땅 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옷이 깽기는 거예요. 진짜 있는 대로 벗었어요. 거의 뭐 팬티만 입은 상황이죠. 그러고 이게 뒤에 긁히는데 막 머리가 가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살아야지. 잡히지 말아야지. 긁히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철조망 하나 딱 넘으니까 그 다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설마 저 새끼들이 철조망까지 넘어오랴. 거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중간지대였어요. 그 약간 여기 분계선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네요.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아니죠. 돌아보니까 중국인들 막 그 전지불 피치면서 오더라고요. 빨리 벗어나서 해가지고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막 또 갔어요.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갈 데가 거기는 데가 키가 높아가지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키가 조그마니까 제가 2배가 돼요, 갈 데들이. 그다음에 갈 때도 막 얼굴 긁히면서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뽕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바닥에 신장로가 쫙 어두우니까 저는 신장로인 줄 알았어요. 신장로인 줄 알고 주춤해가지고 보는데 앞에 소리가 우웅 하더라고요. 뭘까? 천천히 보니까 1000V 썼더라고요. 이야, 전기네, 전기. 그래서 미쳤나? 아니 중국하고 같은 공산국가인데 왜 전기 철조망까지 쳤지? 진짜 옆에 기관총 막루가 또 있더라고요. 야, 미친놈. 나는 진짜 최악만 골라서 다니네. 나중에 알았는데 국경 분쟁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지도 보면요, 국경이 일직선 쫙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분쟁을 했대요. 땅이 어느 땅인지 확인이 안 돼서 기관총 막루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중국 침입을 막으려고 전기 철조망을 친 거예요. 대부분 그 DMZ도 똑같아요. 철조망 앞에 모래 길을 착 깔아놔요. 왜냐면 그게 자국이 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침입 흔적. 갑자기 조목조목 갔다가 신발 자국이 있어요. 아, 다시 뒤로 돌아왔어요. 아, 이거는 철조망이다. 철조망 못 건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일반 수동 철조망은 넘어왔어 어떻게든. 근데 이 전기 철조망은 내가 어떻게 넘어요 그거를. 그렇다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없고요. 없죠. 그 사이를 5일 동안 걸었어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5일 동안을 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전기 철조망이 끝날 때까지 걸었다니까요. 전기 철조망이 이렇게 일반 철조망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인지경 들어가는데요. 나중에는 그 길을 잃어가지고요. 여기서 말라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호흡을 파니게 더 망망스러워요. 전 거기로 보낸 그 선교사가 너무 미운데요. 근데 그 사람이 기다릴 시간 지났지. 그래서. 나는 밤새 걸으면요 그 자리예요. 밤이니까 불빛 딱 보고 가면은 또 다른 국경, 또 국경. 그래서 한 이틀은 거기를 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방향을 하자. 무조건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달을 보면 북두칠성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배우잖아요. 동쪽으로 가려면 북두칠성, 북극성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구름이 또 꽉 껴가지고 달도 안 보여요. 그 동서남북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갈증 때문에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푹 쓰러졌는데 살짝 눈 붙였는데 수락 소리가 나요. 눈 떠보니까 멧돼지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여기서 자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10월 20일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그때 눈이 왔어요. 그쵸, 춥죠 그 위에. 물이 없어서 진짜 눈을 씹어 먹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밤에 이렇게 내가 걷잖아요. 싹싹 걸으면 같이 걷는 소리가 들려요. 네. 수룩 가다가 딱 멈추면 같이 멈춰요. 그 머리가 삐쭉삐쭉 섰는데, 근데 밤에 꽁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겁하는 줄 아세요? 꽥꽥꽥 그 밤에 그 암컷 죽고 짝짓기 하면서 소리 내는 거 진짜 소름이 돋아요. 악 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귀신 소리지 아예. 꽁둥지가 와다다닥 날아가면 그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가만 보는데 멀리서 이렇게 불이 보여요. 퍼렇게. 자세히 보면요 퍼런 게 아니라 짐승에 반사되는 거예요 눈빛이. 와, 이게 머리칼이 쭈뼛쭈뼛 서는 게 그때는 군대라도 잡히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건 국경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짐승한테 물려 죽겠다. 그런 공포심 있잖아요. 진짜 밤새 그러고 해가 뜨는데 조금 해가 뜨면서 이렇게 주변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실신해요 진짜. 가다가 쑥쑥 쓰러져요. 달구지길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무인지경에 갇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이러다 그 다음부터 아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나무에 올라가서 자긴 자야 되는데 여기서 자다가 혹시나 산짐승들한테 어떻게 당할까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벨트 풀어가지고 혁 뒤로 몸하고 나무 가지에다 묶었어요. 떨어질까봐.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좀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그래서 한 5일 만에 산속에 들어갔을 때 길 잃어먹으면 무조건 물을 찾아라. 물 찾으면 사람이 있다. 와, 그게 아버지가 어릴 때 했던 말씀이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 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 올수록 망해요. 무조건 낮은 데로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아, 네. 더 안타까운 게 무인지경이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올라가야지 뭔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알잖아요.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낮은 데를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직진해서 걷는 거예요. 네, 네. 걷다 그다음에 딱 강을 발견한 거죠. 네. 강 발견하는 왜 이렇게 기쁜지 아버지의 말이 그때 있더라고요. 강 찾으면 사람 찾은 거고 이때는 사는 거야. 그래서 막 강물 막 들이키고 근데 강물이 절반이 살짝 얼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건너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또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절대로 옷 입고 물에 들어가지 마 겨울에. 저체온적으로 무조건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 홀딱 벗었어요. 네. 다 벗고 근데 너무 넓더라고요 강이. 네. 그게 우수리 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튜브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걸 그때나 만난 거죠. 5일 만에. 야, 씨, 이거 튜브 타고 내려올 건데 근데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 얼음 때문에. 얼었는데 그게 튜브가 어떻게 내려가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헤엄칠 용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강 찾으니까 마음이 살짝 그게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헤엄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무인지경이니까 썩어서 쓰러진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다 주웠어요. 떼목이라도 걸쳐서 제가 깔아앉지 않을 거잖아요. 떼목을 만들었는데 끈이 없어요. 그래서 네일을 벗었어요. 네일을 또 칼로 하나 쬐어요. 끈을 만들어서. 그래서 네일을 다 째서 풀어서 끈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엮었죠, 이렇게 나무들을. 아시죠? 그거 저기 엮는 거. 이렇게 엮어서 나무 떼목을 만들어서 타려고 하니까 이게 나무들이 너무 썩어가지고 푹푹 다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타보지 못하겠구나. 일단 물에 뜨면 된다 해가지고 일기장하고 성경책은 적시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닐방망이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짐을 거기다 놓고 그 팔을 그 떼목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고 물에 빠졌죠. 그러고 이렇게 밀면서 갔죠. 이렇게 하고 막 물면서요. 흘러내려가는 물에 맡기는 거죠. 근데 살얼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또 얼음 칙칙 깨고 또 가고 반대편에 가니까 온몸에 이게 감각이 없어요. 너무 얼어서. 차라리 그 옷은 다 마른 채로 이제 떼목에다 놨으니까 그게 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다음에 저체온증이 그 다음부터 와요. 그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으면 얼어 죽어요. 네.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더덜덜 떨면서 움직였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어요. 근데 물집이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걷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발가락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다 터진 거예요. 마지막에 피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물속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지금도 살짝 그게 동상기가 있어. 손발이. 강을 넘은 다음에 아 이제는 강 따라 내려가면 되겠지. 근데 강 옆에 길이 있으면 좋죠. 무인지경인데 그걸 따라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고 있는데 어디서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하는 그런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진짜 그때 소리가 어디로 들리는지 진짜 그 잘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 듣고 그다음에 거기로 또 치킨 걸었어요. 한참 걷는데 어렴풋이 전조등이 쫙 비치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됐다, 살았다. 왜 이렇게 전조등이 반가운지 5일 만이었어요. 그래서 벌렁벌렁 조그만 1차선 도로였어요. 그 포장도로도 아니고요. 흙길에 와서 거의 그 도로에 푹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뒤에서 차 소리가 또 들려요. 아, 이젠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있던 거 루블을 다 꼬았어요. 러시아 돈을. 루블 한 2장 꺼내가지고 1000루블짜리 꺼내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이러고. 거의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아무 차나 잡아야지 하고 흔들었는데 차가 훅 앞으로 지나가는 거에 경광등이 있더라고요. 경광 반짝반짝하며 가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국경 순찰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반갑긴 한데 야. 러시아 국경 순찰 때였어요. 가다가 칙 하고 급정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후진해서 오더니 맞네. 예, 보더니 뭐라고 러시아 말로 막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술래가 막 펄펄 나더라고요, 군인들이. 그게 저를 살렸어요. 네. 옆에 술병이 있는 거예요, 보드카가. 네. 그리고 보드카 놓고 막 먹으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둘이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잡고 하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러시아 말로 뭐 이렇게 살려달라, 어디로 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필요하죠.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로 가겠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야, 유즈노카라의 수다 체리컵.
그 말 항상 외웠어요. 야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이다. 그 말 3개를 그냥 외웠어요. 그 유전을 까래. 그러더니 막 뭐라 해요. 그러더니 막 지들 입장에서는 유전을 까래가 왜 한국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벌벌 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웃더니 경찰서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고 어떡하지? 나 루블을 또 꺼내가지고 야 크리스찬 수다 체르컵 하니까 체르컵? 아하 그러더니 러시아인들이 종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 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네. 크리스찬 하더니 오케이 하더니 교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달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그 신부들이 있는데 거기를 탁 넣으니 내리래요. 갑자기 경찰들이 내려가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에트 야 수다 저기 유즈노카레 체르컵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냥 내리래요. 그랬더니 그 집사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애기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진짜 완전히 초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모른다 그러더니 그냥 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그 도로바닥에 그 다음부터 그 러시아는 이게 밀 이런 것들 많이 재배하니까 무연한 벌판 옆에 밀집들 이렇게 둥둥 쌓아놓은 게 있어요. 너무 졸리고 춥고해서 그 밀집 속 가운데 파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잤어요. 따뜻은 하던가요? 아니요. 엄청 춥죠. 그래서 가지고 온 비닐방막 다 쓰고 원래 비닐방막 안에 있으면 얼어주지 않거든요. 비닐방막 쓰고 요것만 내놓고 비닐방막 여기다 딱 졸이고 이러고 잤는데 조금 눈 붙이고 새벽녘에 너무 추워서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어 죽을까봐 또 걸었어요. 뭐 발은 이제 만지장이 된 거야. 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제 피가 다 굳어서 양말이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그 피가 다 엉켜가지고. 그래서 찔럭찔럭 걸어가는데 뒤에서 스포츠카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저기 루블리 흔드니까 또 흔들었어. 젊은 남녀가 막 서더니 삐 오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우스리스크 수다 우스리스크 뭐 타래요. 하라샤 하더니 타래요.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저 태우고 또 시내로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스리스크까지 내려가가지고 우스리스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마약 유통이 되게 심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마약 단속반이 무장하고 다니더라고요. 군인들이. 돈은 많은데 춥고 배고프니까 편의점에 들렀어요. 편의점 들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이 술만 있어요. 보드카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추우니까 몸부터 녹이자. 그래서 보드카를 몇 병을 샀어요. 그러고 막 잔돈 필요 없다 그러고 막 나와서 근데 그 먹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를 헤매다가 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폐가에 웅궁웅궁 가서 거기서 또 일기를 썼어요. 일기 찔찔 울면서 보드카 한 2병을 병나발했어요. 40도짜리를 병나발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방막 쓰고 자고 있는데 차가운 게 콱콱 찔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또 보니까 총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구 AK로 푹푹 찌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떴는데 약간 그 개구리복, 우리는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군인들이 군복 딱 입고 둘이서 오더니 쿡쿡 찍더라고요. 근데 막 뭐라 해요. 그러더니 물어봐요. 베트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니까 뭐 라오스 아니 그러니까 동양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드카 2병을 마셨으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든다. 그냥 잡아가라. 이젠 다 끝났지 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내가 할 건 다 했다. 아유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총구를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평안해져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몇 번 빙빙 돌고 그 다음에 제 가방을 다 털어서 털더라고요. 마약 있나 아마 보는 거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더니 가더라고요.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숙자인 줄 안 거예요. 다행히 러시아가 하도 노숙자가 많으니까 군인들이 그냥 얘는 노숙자다. 중국인 노숙자. 이러고 막 지들끼리 기타이스기 하더니 뭐 가요. 기타이가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기타이스기 하더니 가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차라리 노숙자 행세하는 게 나오면 편하구나. 그래서 그때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가가지고 공중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는 남겨줬을 거잖아요. 핸드폰 번호는 안 남겨주고요. 왜요? 러시아에서 도움받을 목사님 2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왜 자기 핸드폰 번호는 안 남겼을까요? 뭐 글쎄요. 제가 만약 체포되면은 조사할 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 한국으로 입국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에 도움받을 목사님 전화번호를 2개 있어서 바로 공용전화 가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한 분은 나 지방에 있다고 도와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했는데 어디로 오래요. 택시 타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블라디보스톡 한인제일교회라는 교회예요. 큰 교회였어요. 거기 갔는데 일단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갔죠. 근데 예배 중이었어요. 딱 주일이었어요 그날. 근데 옷은 진짜 금방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완전히 남루하죠. 뭐, 초체 정도가 아니죠. 이제 거지였죠. 맨 뒤에 앉아서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쭉 나오실 때 목사님 아까 전화드린 북한 조선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 씨 하더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 못 줘요. 우리는 형편 안 된다. 그럼 약속을 하고 거기로 보낸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탈북자 하나 가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5일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했다고 진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5천 루블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돈 가지고 여관방에 가라고. 여관방 들어가는데 신분증 달래요. 네. 여관방도 못 들어갔어요. 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부터. 근데 가라고 한 교회에 다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또 기독교가 또 왜 또 그렇게 서럽든지 또 PC방을 갔죠. 그때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몰랐었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SOS를 날리려고 PC방에 가서 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했는데 지금 도움 못 받았다. 어디 갈 데도 없다. 여관방 들어가려니까 지금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좀 도와달라.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연락처 좀 달라. 그 사람이 당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메일을. 낮에는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1시가 급한데. 피가 마르죠. 싸이월드 들어가가지고 그 청도에서 헤어졌던 그 백씨라는 그 동생이한테 싸이월드 댓글로 남겼어. 야, 나 지금 진짜 급하다, 힘들다. 빨리 좀 그 사람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씨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사람 이메일이랑 줬거든요. 네. 오빠가 지금 가서 지금 완전히 그런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전화해보래요. 그래서 또 이메일로 전화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썼더라고요. 이메일에다. 왜 그 시간에 안 왔냐고. 아니 왜 약속을 안 지키네요. 그래서 너무 오기 막힌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거의 살아왔더니 욕 한 바가지 쓰고 내 말 안 듣느냐,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하면서 쭉 쓰더니 이 사람한테 가봐라. 한국에 와서도 두고두고 욕을 했어요. 저를 왜 그 시간에 안 왔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안 먹혀요. 제일 증오했던 사람이었지 한국에 와서. 야 당신 때문에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려준 전화번호를 전화했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악자브리스카야 어디 있는데 거기로 오세요 해서 거기를 택시 타고 왔는데 그럼 또 전화해서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 거기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우스리스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중에 같은 이름의 길이더라고요. 우스리에서 똑같은 악자브리스카야가 있고 블라디보스도 똑같은 악자브리스카야였는데 이 사람은 우스리에서 지금 받고 있고 저는 지금 블라디보스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반나절 전화로 저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전화가 없으니까 또 공용 전화로 또 들어가고. 근데 왜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블라디보스톡이 하니까 여기 우스리스크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오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려서 올라가요. 터미널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터미널에서 내리시는데 뭐 전화 주셨던 그분 아는데 저를 보더니 눈물이 글썽해지시는 그 목사님이 불쌍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아이고 어떡해 그러더니 빨리 차 타요. 그러더니 교회 차에다 딱 태우더니 아이고 어떡해 뭐 아이고 하면서 그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울먹울먹해서 어떡해 이거 안타깝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저를 숨겨주고 그 교회에서 제가 살았죠. 네. 그때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갈 길은 그때부터 막막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 브로커로 오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유엔 난민 신청해서 난민증 받고 오래요. 근데 난민증 받으려면은 제가 수송 물어보니까 최소 5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 대기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러시아에 있는 유엔 난민 기다리는 게. 저는 그때 교회에서 5년? 그동안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잡혀갈지도 모르고. 와 여기까지 괜히 왔구나. 차라리 베트남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더 쉬웠을 걸. 목사님은 되게 저를 엄청나게 잘해주셨어요. 저는 또 보답하겠다고 아침마다 교인들 주일마다 교인들 밥 다 하고 막 그랬어요. 왜 또 그게 또 재밌잖아요. 또 신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도우면서 교회 막 건설해가지고 저도 중국말 아니까 중국 사람들 시장에 가가지고 재료 건축 재료 좀 싸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정도 그럼 그 교회에서 숨겨주면서 러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3개월 정도 있다가 3개월 이후에 근데 그 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국 대사관에다 한국 영사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직접 했어요. 탈북자 얘기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못 줍니까? 하니까 도와못 줍니다. 바로 딱 끊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왜 그러죠? 그 확인이 안 되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와못 준댄다 그러더니 그래서 UNHCR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분국인데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러시아가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공산국가 그렇죠. 알게 그냥 기다리라 전화하면 기다리라. 와 진짜 피가 마르겠더라고요. 난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제가 2007년 10월 달에 국경 넘어서 그 다음부터 10월, 11월, 1월 해가지고 3개월까지 살았는데 1월, 2월 엄청 춥더라고요. 러시아가 완전히 뭐 강추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정말. 유엔 난민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5년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너무 막막하게 기다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대사관에서 안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RFA 미국의 소리왕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1월 21일인가 그때 자유아시아 방송하고 첫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게 저의 첫
미디어 노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명화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러시아에서 대기 중인 탈북민이 수백 명인데 한국 대사관에서 안 받아줬다는 걸 딱 썼어요. 외신이 한번 때리니까 한국이 그냥 겁이 난 거예요. 언론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야, 언론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아마 그 외교부에서 조금 더 각성을 했나 봐요. 본인들이 제가 베트남에 나가서도 그런 경력이 있었고 이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베트남에서 쫓겨났다. 대사관에서 이럴 수가 있냐.